이분은 많이 말라 있으면서 이제 고지혈증이 있고 혈압이 있는 분이었는데 아침마다 코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막 콸콸 쏟을 정도는 아니고 그냥 늘 불편할 정도로 코피를 흘리는 걸 몇 년을 그렇게 반복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오늘 코피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보면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일을 너무 많이 밤새워서 하고 나면 갑자기 아침에 이렇게 코피가 줄줄 이렇게 흐르는 거 그런 화면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저는 몸이 참 부실하고 여러 가지로 고생을 했는데 전 코피는 흘려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나서 코피 한번 흘려봤으면 좋겠다. 그런 쓸데없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대부분은 한두 번,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심하게 이렇게 코피를 흘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코피를 흘리고 그거에 대한 그 대처법은 무엇이 있을지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그 2004년도에 했던 아는 여자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거기에서 보면 그 남자 주인공이 코피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코피가 이제 하도 자주 나니까 병원을 이제 가게 되었는데 이때 차트가 바뀌면서 이제 그 암 환자 차트랑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재산 정리하고 여러 가지로 막 이제 주변의 것들을 정리하면서 막 그냥 시름시름 정말 앓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게 되는 그런 영화였는데요. 그런데 나중에서야 이제 그 차트가 바뀐 걸 알게 된 거고, 사실상 이 남자 주인공이 코피를 자주 흘렸던 이유는 뭐였을 것 같아요? 혹시 기억하는 분 계세요? 코를 자주 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코피를 자주 흘리는 경우에 있어서 그 가장 흔한 원인이 코를 자주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가 답답하니까 파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상처가 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코피를 흘리게 되고 이런 경우가 제일 많고요. 특히 어린이들일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평소에 비염이라든지 이렇게 염증이 있었던 분들이 이제 딱지가 생기고 그것을 잘못 건드려서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코 안에 딱지가 있는 거 잘못 건드리거나 코를 자주 후비거나 해서 코피가 나는 경우 이제 첫 번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린이들이 잠을 자면서 코를 후비거나 하지 않는데도 그렇게 코피를 대량으로 흘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냥 1, 2분 흘리다 말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5분, 10분 막 이렇게 계속해서 코피를 흘리기도 하고 이불이 막 전체적으로 흥건하게 적실 정도로 그렇게 이제 코피를 흘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린이들은 기본적으로 그 소양체, 그러니까 양적인 성질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열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많다 보니 특히 열은 아래보다는 위쪽으로 많이 몰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몸이 열이 위로 많이 몰리면서 그 열을 어딘가로는 방출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피부가 가장 약해져 있는 부위 여기를 통해서 이제 코피를 방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열이 위로 너무 몰리면서 이제 코피가 나는 경우, 이럴 경우에도 이제 코피가 제법 양이 많게 흘릴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그 서각지황탕이라는 굉장히 훌륭한 처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서각이라는 것이 물소 뿌리예요. 이것이 요즘은 천연기념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보호종으로 이렇게 이제 묶여 있어서 이 약재를 사용할 수가 없는데 그 대신에 우각이라든지 다른 약재를 쓰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서각을 제외하더라도 그 이제 지황이라는 거, 숙지황, 생지황 이런 것들이 열을 아래로 이제 꺼주고 위에 있는 열을 꺼주고 아래 보음을 해주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약이에요. 이렇게 열이 위로 뜨는 경우에는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밑에서 물로 가두어두는 이런 약을 씀으로써 치료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고혈압성 그런 으로 인해서 코피를 흘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고혈압으로 인해서 코피가 흘릴 경우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혈압이 너무 높아서 그것이 밖으로 이렇게 터져 나오면서 코피가 흐르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코를 누른다든지 아니면 솜을 이렇게 틀어 막는다든지 하는 거 가지고도
이제 지혈이 잘 되지 않아서 심지어는 사망에까지 이르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평소에 혈압이 너무 높은 상태에서 잘 조절이 안 된다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오래되면서 코피가 터지면 그것이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치료해 드린 분 중에서 이런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혈압이 190, 200까지 올라가지는 않는데 늘 150, 160 이 정도까지 이게 높게 올라가고 많이 마른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이 쪄 있으면서 비만하면서 혈압이 높은 분하고 말라 있으면서 혈압이 높은 분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분은 많이 말라 있으면서 이제 고지혈증이 있고 혈압이 있는 분이었는데 아침마다 코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막 콸콸 쏟을 정도는 아니고 그냥 늘 불편할 정도로 코피를 흘리는 걸 몇 년을 그렇게 반복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혈압이 막 170, 180까지 올라가지는 않으니까 혈압 때문일 거라는 생각은 못 하신 거죠. 그랬는데 이분에게 그 혈압을 진정시키고 그 순환이 잘 되는 그런 약을 제가 처방을 해드렸을 때 그 코피가 멎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혈압이 아주 높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혈압이 그 정상적인 혈압보다 높으면서 코피가 난다? 그러면 그 혈압으로 인한 코피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치료를 하신다면 방법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혈압이 높으면서 이제 대량 출혈을 한다든지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무조건적으로 그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동시에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코피의 원인으로서 제가 간경화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경우는 흔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제 주변에 또는 가족들 중에서 이제 간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간이 경화가 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 간에서 그 우리가 먹은 음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간에서 새로운 영양소들을 재조합해서 만들어내고 그리고 호르몬들을 만들어내고 효소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을 조절하게 되어 있는데 간이 경화가 되어 있는 분들은 해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비타민 K라든지 어떤 이렇게 지혈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양소를 잘 만들어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으로 혈액이 잘 들어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우열이 되면서 이제 터질 수도 있고요. 이러면서 코피가 이제 잘 한 번 났다 하면 이제 그치질 않고 이렇게 계속 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이렇게 간경화로 인했을 때는 코피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치질이 있었던 분이라면 그것이 치질이 터지면서 그 부위로 막 이제 하열 형태인 거죠. 그렇게 출혈이 생긴다든지 어느 부위가 됐든 출혈이 생기면서 그것이 잘 터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이제 최근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자, 간경화가 있으면서 코피가 터진다. 제가 코피 얘기를 굉장히 이렇게 사소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무거운 얘기죠. 간경화로 인해서 코피가 있을 때에는 무조건 절식을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간이 이제 경화가 됐다는 것은 간 기능을 잘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간에 해독할 거리들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되도록이면 쉴 수 있게 하면서 몸에서 이제 회복력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데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는 발효식 형태로 이렇게 공급을 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우리가 평소에 먹던 음식은 그냥 팍 줄이거나 아니면 먹지 않거나, 그러니까 일종의 단식요법, 절식요법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이제 독소들이 어느 정도 배출이 되고 간의 휴식을 취하면서 그렇게 이제 간 경화 자체도 어느 정도 좋아지고 코피가 자주 나는 그런 현상들도 개선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간 경화가 개선된다고 했을 때 이미 섬유화가 된 그런 간이 완전히 살아난다 이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간 전체가 섬유화된 건 아니잖아요. 간 중에서 일부가 섬유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섬유화가 되지 않은 나머지 그 간세포들을 되도록이면 조금 더 똘똘하게, 그죠? 건강한 세포로 만든다면 이미 경화된 건 어찌할지 그냥 이제 내버려 둔다 하더라도 나머지 세포들만 가지고서도 건강한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경화가 있으면서 코피를 흘린다? 이럴 때는 해독요법 또는 절식요법을 통해서 간에 휴식을 주자.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자, 코피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간경화로 인한 거 아니면 코를 자주 파는 분들은 안 파면 되겠죠?
그런데 코를 파는 데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요? 자꾸 딱지가 생기고 답답하니까. 그렇다면 이럴 때 먹는 약만 생각하지 마시고 코 안에 바르는 그런 연고 형태로 만들어진 그런 생약제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발라서 그 코 점막 부위의 염증들을 없애준다면 그렇게 이제 계속 이제 코를 건드려서 코피를 나게 하는 그런 걸 예방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혈압으로 인해서 코피를 흘리는 것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럴 때에는 가끔가다 코 사열을 한 번씩 해주면 그것이 효과적일 수 있어요. 어깨가 아프면 여기에서 이제 사열을 해서 부항을 하죠. 이런 것들은 해봤는데 코 사열 조금 이제 생소하게 이제 들리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제가 먼저 답을 벌써 거의 드린 것 같은데 한번 여쭤볼게요. 뇌혈관이 우리 몸의 바깥으로 직접 연결된 부위가 딱 한 군데 있어요. 거기가 어디일까요? 다 아시겠죠? 제가 코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코예요, 코. 그래서 뇌혈관이 직접적으로 밖으로까지 연결된 게 유일하게 코예요. 그래서 그 뇌의 압력이 차 있다든지 아니면 이 이제 두부에 머리 부에 그 혈관에 압력이 너무 차 있다 할 때 코에서 이렇게 찔러서 사열을 해주면 그 압력이 풀리면서 이제 두통도 해결이 되고 그리고 혈액순환이 훨씬 원활하게 돌아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반드시 압력이 차 있을 때뿐만 아니라 이제 축농증이라든지 비염이 심할 때에도 그리고 코막힘이 심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코사혈을 가끔 한 번씩 해주면 훨씬 그것들이 염증이 가라앉고 시원해지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될 텐데요. 자, 간경화에 있을 때 해독이라든지 절식요법 그리고 고혈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두통 또는 코막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코피가 자주 난다. 그럴 때는 코사혈 물론 이제 약물 치료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그런 코사혈 요법도 있다. 이제 이거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 비염이 자주 있다든지 이제 그 코가 마르시는 분들은 이제 그 먹는 약을 통해서 하는 치료도 있지만 그런 생약제제를 이용한 그런 연고를 발라서 그런 것들 예방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오늘 코피가 날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